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 2019-2020 시즌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우승을 이뤘던 리버풀이 올 시즌 맨체스터 시티의 추락 속에서 또 한 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올 시즌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득점과 도움 모두 몰아치고 있는 이집트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가 있는데요. 리버풀과 살라의 기세를 막아설 대항마로 영국 현지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최근 3경기 연속골로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한 손흥민 선수, 토트넘의 리버풀전 승리 3연승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토트넘과 리버풀의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경기 맞대결에 대한 영국 현지 그리고 유럽 미디어의 전망과 분석, 승부 예측 내용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턴 빌라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가 21일 토요일 저녁에 있었는데요. 에스턴 빌라가 맨시티의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5위로 치고 올라왔고 맨시티의 순위가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브렌트포드와의 원정 경기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승점 31점 4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승격팀 입스위치 타운의 4대0의 대승을 거두면서 승점 26점 7위로 맨시티를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홈경기 1대1 무승부로 상위권 진입 여전히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녹화를 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아스날의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아스날이 2대1로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아스널 역시 리버풀, 첼시와 우승권을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첼시가 좀 손쉬운 상대죠. 에버튼과 원정 경기를 22일 일요일 밤 11시에 치르게 되고 이 경기 결과를 통해서 리버풀을 제치고 리버풀이 토트넘과 경기를 하기 전에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선두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더더욱 리버풀도 23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치를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이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을 새로 선임하면서 일요일 밤 11시 레스터시티와 경기를 하게 되고 사우샘프턴은 유리치 감독 선임이 확정이 됐죠. 같은 시간에 풀럼과 경기를 합니다. 아모린 감독의 맨유는 본머스와 같은 시간에 경기를 치르는 상황인데요. 토트넘의 소식,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토트넘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나왔습니다. 비자 발급 및 선수 등록 문제로 합류가 지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양민혁 선수가 영국 현지에 도착을 해서 지난 주중에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카라바오컵 8강전 승리를 현장에서 지켜봤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비자 절차가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선수 등록은 1월 1일부터 가능하지만 토트넘 선수단 안에 훈련장에 와서 훈련복을 입고 훈련을 함께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마 팀 전체 훈련까지는 아니겠지만 개인 훈련을 통해서 몸을 만들고 또 팀에 적응할 수 있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영국 현지 시간으로 12월 21일 토요일 오전에 이 사진이 올라왔는데 아마 다양한 그 등록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메디컬 테스트가 이제 실시가 된 것 같아요. 보통 선수들이 프리시즌 훈련을 시작할 때라든지 긴 부상에서 돌아왔을 때 몸 상태를 체크하고 또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테스트들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자전거 타기를 통해 지구력도 체크를 하고 이런 장면처럼 점프력과 각종 신체 능력들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또 흐뭇하게 지켜보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도 살짝 포착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인자한 모습으로 자신의 후배를 이제 지켜보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훈훈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 안 그래도 양민혁 선수가 합류한 것에 대해 영국 현지 언론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터뷰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헤이터스 TV와 인터뷰에서 양민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영국의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인용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에 잘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의 아빠처럼 도와줄 수는 없고 그래도 양민혁 선수가 혼자서 해결해야 할 상황도 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장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내가 가능한 한 양민혁 선수가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노력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 출신 선수라서 더 또 마음이 갈 수 있겠지만 어떤 선수가 토트넘에 오더라도 특히 외국인 선수가 왔을 때는 너무나 따뜻한 마음으로 또 적극적으로 선수들의 적응을 도와왔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말도 통하고 또 누구보다 어린 나이에 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된 양민혁 선수에게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많은 또 특별 케어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양민혁 선수에 대해서 토트넘에 와서 훌륭한 축구, 훌륭한 재능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빨리 함께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기대감도 표했는데요. 다만 아직 18살의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토트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자들이 물었을 때 노련한 선수답게 또 본인도 18살의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렀던 선수답게 이 양민혁 선수가 당장 뭘 보여줄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은 조용히 지켜봐주자, 차분하게 지켜봐주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선수들에 대해서 너무 또 일찍 흥분하고 너무 크게 기대하는 그런 감이 있는데 조용히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해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선수의 특징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선수이고 또 K리그에서 어린 나이에 많은 골을 넣긴 했지만 K리그와 프리미어리그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반 데뷔전이라든지 일부 경기에서 아쉬운 모습,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당장 너무 실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물론 바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랬다가도 또 다시 안 통하는 시간이 올 것이고 또 여러모로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텐데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성장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선배로서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인터뷰였습니다. 리버풀과의 경기를 앞두고 양민혁 선수가 팀 훈련에 가세하고 지금 워낙 부상 선수들이 많은 토트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함께 하면서 느낌과 분위기와 또 어떻게 보면 팀의 훈련 파트너까지 될 수 있다면 여러모로 본인에게도 팀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요. 정말 빡빡한 일정 속에 또 맨유전에 이어서 리버풀전까지 치러하는 토트넘의 입장은 굉장히 지금 살얼음판 같은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영국 현지 언론들은 이 경기 현재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의 압승 내지 또 만장일치 리버풀의 승리를 전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프리미어리그 해설자이자 컬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레전드 크리스 서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토트넘의 축구,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왔었는데 이 경기는 리버풀이 3대2로 승리할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크리스 서튼이 맨유와의 경기라든지 여러 분수령이 됐던 맨시티전이라든지 그런 경기들에서 토트넘의 패배를 전망을 했었던 게 틀리는 상황도 나왔었거든요. 또 반대로 토트넘이 다른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이길 거라고 전망을 한 게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어찌 보면 저희가 이제 승부 예측과 이런 승부 예측을 통해 프리뷰를 해드릴 때 한준TV에서 소개하면 반대로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 상당수의 예측이 사실은 크리스 서튼의 예측을 소개하는 과정에 나왔던 것 같아요. 크리스 서튼이 이번에는 리버풀 승리를 예상한 것이 또 반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토트넘의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가 축구 감독의 역할이 영국의 총리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발언한 것들을 소개를 하면서 포스테코글루는 분명 너무나 기복이 심한 시간을 보냈던 것도 맞다. 토트넘의 감독이 되면서 감독으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점, 최저점을 모두 짧은 기간 안에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롤러코스터가 리버풀과의 경기 도중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포스테코글루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냐. 기복이 있는 면. 토트넘의 경기는 분명히 액션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공격적이고 또 많은 골, 많은 득점 기회가 나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 토트넘도 약간의 기쁨은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득점이 나올 거란 얘기죠. 토트넘도 골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리버풀이 그 골을 허용한다고 해서 누워서 쓰러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이 공격을 막 몰아치다가 끊기고 리버풀에게 역습을 당하는 상황에서 모하메드 살라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가 이 경기의 핵심이 될 텐데 분명 살라를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토트넘이 몰아치면서 공격을 해서 골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역습당할 때 살라에게 골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라에게 골을 먹든지 살라의 어시스트로 인해 골을 내주든지 그런 상황이 나올 거라는 것이죠. 물론 일부 사람들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리버풀이 풀럼과 비기는 걸 보고 이거 최근 두 경기 리그에서 비기기도 했는데 슬롯 감독 체제에서 이제 좋은 결과가 아닌 거 아니냐, 이제 무너질 수 있는 흐름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리버풀과 풀럼의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봤다라고 하면서 리버풀이 그 경기 한 명이 퇴장당해서 10명으로 치렀었는데 10명이서 뛰면서 보여줬던 경기 방식이 놀라웠다. 마치 10명인데도 한 명이 더 있는 팀처럼 풀럼을 상대했었다. 즉 10명이라서 비기긴 했는데 경기 내용 자체는 충분히 그런 평소에 강력함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토트넘 담당 기자가 존재하고 리버풀 담당 기자는 존재하지 않는 스탠다드에서도 이 경기 승부 예측을 매우 간결하고 짧게 멘트하면서 리버풀이 3대1로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올 시즌에 몇몇 큰 경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 거라고 생각했던 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하고 또 경기력을 끌어올렸었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확실히 리버풀이 한 단계 위, 한 수 위, 명확하게 위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완패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 역시 리버풀의 3대1 승리를 전망을 했어요. 많은 전문가와 매체들이 크리스 서슨도 그랬죠.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3골은 내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토트넘이 맨유와의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4대3으로 승리하면서 4강에 올랐고 10월 말 이후 처음으로 또 2연승도 거뒀지만 리버풀도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사우샘프턴과 카라바오컵 8강에서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4강에 올랐고 또 두 팀이 4강에서 만나게 됐죠. 리버풀이 물론 최근 4경기 중에 2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조금은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올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패배가 단 한 번뿐이라는 점, 결국 이번 토트넘 원정에서도 리버풀이 경기력상 더 우세한 팀으로서 승점 3점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스포츠몰도 같은 스코어를 전망했습니다. 리버풀의 3대1 승리인데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의 최근 7경기를 보면 양 팀이 모두 득점하는 경기를 펼쳐줬기 때문에 이 경기도 양 팀 모두 득점을 할 것이다. 리버풀이 전보다는 분명히 수비적으로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경기를 지켜보는 많은 팬들, 제3자들도 정말 군침이 도는 경기로 느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첼시전 3대4 패배, 맨유전 4대3 승리라든지 정말 많은 골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정말 화끈한 공격 축구의 대결이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이 경기도 양 팀이 모두 득점하는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승리는 리버풀이 가져갈 것이다. 카라바오컵 주중 경기에서 리버풀이 하루 먼저 경기를 했기 때문에 하루를 더 쉬고 토트넘이 모든 주전 선수들을 쓴 것과 달리 리버풀은 주전 선수들 일부를 제외하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컨디션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전히 토트넘은 핵심 수비수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토트넘을 이기고 자력으로 리그 1위 자리를 지키면서 슬롯 머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슬롯 감독의 이름을 약간 언어 유희로 사용하면서 리버풀이 계속 잘 돌아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양팀의 예상 선발 명단에 대해서는 리버풀이 디아스, 조타, 살라를 공격진에 배치하고 마칼리스터, 흐라벤베르, 소보슬라이를 미드필더로, 포백은 로버트슨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징계를 못 뛰죠. 아놀드, 반다이크, 고메스, 치미카스가 포백을 구성하고 알리송이 골문 지키고요. 토트넘은 손흥민, 솔란키, 클루셉스키, 메디슨이 공격 라인에 선발 출전을 하고 비수마와 사르가 투볼란치, 포백은 포로 그레이 드라구신, 부상에서 회복한 우도기, 골문은 포스터가 지키는데 포스테콜 감독이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우도기가 이 경기 뛸 수 있다라고 확언을 했기 때문에 뛸 텐데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스펜스가 지친 포로 대신 선발로 나올지 아니면 그냥 포로가 나오고 스펜스가 후반을 위해 준비를 할지 여부가 토트넘의 선발 명단에서는 주목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가 이 경기 중계하게 되는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 또 전체 경기 승부 예측의 메인 모델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꼽기도 했어요. 이 경기의 포스터로는 솔란키와 살라를 꼽았지만 라운드 전체의 모델로 손흥민 선수를 내세운 것이죠. 경기 전망을 하면서는 역시나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했는데 다만 스코어는 조금 더 아슬아슬하게 리버풀이 2대1로 토트넘을 이길 거라고 했습니다. 원정팀이지만 리버풀에게 훨씬 우세한 더 낮은 배당률이 채집정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리버풀은 이런 경기 혼란하지 않게 정말 카오스 어떤 결과든지 나올 수 있는 혼돈의 양상이 아니라 차분하게 본인들이 승리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정도로 양팀의 전력 차이가 있다라고 본 것이죠. 슬롯 감독은 이 경기에서 혼란이 생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제력을 원하고 또 이번 시즌 실제로 이런 경기들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본인들이 어려워할 상황들을 없애고 또 본인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너무나 정확하게 마무리한 것들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 경기 리버풀이 또 한 번 그런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리버풀이 올 시즌에 무패 가도를 이어왔던 그런 방식을 또 한 번 재현할 수 있다면 지금껏 모든 경기를 예측 프로로 만들었던 토트넘의 모습은 더 이상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봤습니다. 다만 대안 쿨루셉스키를 주목을 했는데요. 정말 올 시즌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다면서 중앙 공격과 미드필더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은 이후
압박도 이끌고 있고 또 개인적인 공격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일관성 있게 나오고 있다. 최근 토트넘에서뿐 아니라 스웨덴 대표팀까지 포함한 19경기 중에 17경기에서 계속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중에 8골을 넣고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 클루세프스키의 득점이 나올 수 있다. 토트넘의 득점자는 클루세프스키가 유력하다라고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최근 리버풀을 상대로 5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클루세프스키가 해결사가 되고 손흥민 선수가 도우미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온 겁니다. 베팅 업체인 포어Bet 같은 경우도 승부 예측에서 리버풀의 승률을 50%, 토트넘은 18%에 불과하다고 했고 무승부 확률이 32%, 토트넘이 최선의 성과를 낸다면 무승부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리버풀이 283km나 원정을 와야 하지만 전력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요. 리버풀이 3대2로 이길 것이다. 그래도 토트넘이 2골은 넣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통계업체 옵타가 운영하고 있는 디 애널리스트의 프리뷰에서도 슬롯 감독의 리버풀이 2019-2020 시즌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기간에 프리미어리그 1위를 차지할 수 있다. 토트넘에 승리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요. 바로 2019-2020 시즌 크리스마스 1위를 차지했을 때 리버풀의 성적은 최종 성적도 우승이었죠. 클롭 감독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최초의 우승.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전에는 가장 많이 잉글랜드 챔피언이 됐던 리버풀이 오랫도록 이어져 왔던 이 아쉬웠던 리그 우승 실패의 한을 풀어냈던 때가 크리스마스에도 1위를 하고 최종적으로도 1위를 했던 때니까 이번에 크리스마스 1위를 차지하면 더더욱 리버풀이 올 시즌 우승도 좀 가까워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 중심에는 살라의 활약에 크게 힘입었다. 살라는 벌써 올해의 선수 유력 후보로 꼽힐 정도로 그 어떤 선수보다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지금 보이고 있고 다만 그런 살라가 또 리버풀과 계약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주목이 된다. 살라의 마지막 리버풀 시즌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점들은 손흥민 선수가 꽤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도 동갑이고 꾸준히 활약했던 것도 그렇고 계약이 끝나가는 상황도 마찬가지죠. 프리미어리그 32년 역사상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골과 어시스트를 모두 두 자릿수로 기록한 선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살라가 13득점 9도움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도움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최초로 크리스마스 전에 두 자릿수 득점, 두 자릿수 도움을 하는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살라의 한 시즌 최다 도움 기록이 13도움이었는데 이게 2021-2022 시즌 기록이거든요. 올 시즌 벌써 9도움이니까 이 기록을 넘어서는 커리어 최고의 창의성을 보이는 그런 시즌, 최다 도움 시즌이 될 수 있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물론 살라가 기록하고 있는 이 9개의 도움은 현재 도움 1위인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의 10개에 못 미치는 하나 적은 기록이기도 한데 어찌됐거나 이 살라의 도움이 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다만 기대 도움 값을 보자면 또 살라의 도움이 아주 좋았다기보다는 동료들이 잘 넣기도 했다라는 포인트가 보입니다. 살라의 기대 도움이 실제 도움 9개에 비해서 좀 낮은 3.3 도움이었거든요. 살라보다 더 기대 도움값이 높은 선수로서는 에버튼의 맥닐 3.95, 브렌트포드의 은베모 3.6, 에스턴빌라의 틸레만스 3.5 등 10명 정도가 더 좋은 기록을 남기고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라가 도움을 많이 올리고 있지만 정말 도움하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다라는 그런 설명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살라가 올 시즌 경기당 1.8회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도움 기록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난 시즌에 오히려 경기당 2.3회의 기회 창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기회 창출은 지난 시즌에 더 잘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걸 떠나서 일단 도움 자체가 많고 득점도 13골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기록한 22개의 공격 포인트는 리버풀이 기록한 현재까지 리그에서의 31골에 무려 7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살라의 전술적인 비중은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살라의 활약에 대적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는 수비에 큰 문제가 있는 점들이 먼저 언급이 됐어요. 사우샘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5대0 승리에 이어 맨유전 4대3 승리로 카라바오컵 4강에 올랐고 이 과정은 5연속 무승을 끊어낸 2연승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경기 재미없었나요? 재밌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했던 것들이 화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하지 않고 비판하는 팬이나 언론이 있는 이유는 올 시즌에 9경기에서 무려 3골 이상의 다득점 경기를 했지만 일관성이 없고 그런 경기에서 이기지 못한 경우가 꽤 있었다는 거예요. 첼시가 37골을 넣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팀인데 그 다음으로 많은 골을 토트넘이 36골을 넣으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득점 31.2골, 총 슈팅 249회로 리그 4위, 유효 슈팅 92회로 2위일 정도로 공격 지표가 좋지만 수비가 엉망진창이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토트넘의 기대 실점이 24.3골로 리그에서 8번째로 낮을 정도다. 최악의 수비력 8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리그 순위 15위인 크리스탈 팰리스의 기대 실점 22.5골, 16위인 20.3골의 에버튼보다도 더 많은 기회를 상대에게 허용하고 있는 수비가 정말 극악하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하이라인 압박의 구조다, 전술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홈경기에서 첼시에게 3대4로 패배할 때 대가를 확실하게 치렀다. 리버풀의 정말 활기찬 라이브 와이어 유형의 공격수들을 상대로 똑같은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여전히 이번에도 어려운 경기 첼시전처럼 많은 골을 내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올 시즌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23회의 속공 슈팅을 만들어낸 팀이거든요. 첼시가 28회고 리버풀이 23회, 그리고 이 중에 살라가 10회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은 속공 공격을 성공시킨 선수이다 보니까 그런 살라와 리버풀을 만난다면 토트넘은 하이라인을 시도하다가 아주 많이 뒷공간을 내주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을 잘 살린다면, 손흥민 선수의 기회 창출 능력을 잘 살려준다면 그런 면들이 또 만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토트넘이 지난 사우스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1골 2도움을 이제 기록을 한 손흥민 선수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고 DNR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토트넘 역사상 가장 많은 리그 도움을 올린 선수가 됐죠.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경기 이상 득점한 20번째 선수가 됐고요. 또 316차례의 리그 경기 만에 100번째 경기 득점을 기록을 했던 것은 테디 셰링엄이나 니콜라 아넬카, 로비킨, 저메인 데포 같은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보다 좋은 기록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 자국 대회 3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잖아요. 첼시와의 경기 득점, 그리고 레인저스와의 유로파리그 경기 득점하지 못했지만 사우스햄튼전, 맨유전까지 이제 최근에 잉글랜드 팀과의 상대로 3경기 연속골을 넣었는데 리버풀전까지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최근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 득점이 점차 나오고 있는 점들은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기 시작한 전술적인 또 면도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리버풀과 홈경기 2대1로 이길 때도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했잖아요. 물론 그때 리버풀이 2명의 퇴장이 있었고 디아스의 선제골이 오심으로 취소된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수도 있었지만 어찌됐거나 토트넘이 최근 리버풀을 상대로 홈 2연승을 거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 11년 만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도 토트넘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11경기 중에 또 올 시즌 순위가 더 높은 팀과의 홈경기도 5번을 모두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옵타에서 슈퍼컴퓨터를 통한 승부 예측을 했을 때는 리버풀의 승리 확률이 무려 50.7%, 토트넘의 승리 확률은 24.6%에 불과했습니다. 최종 성적도 리버풀이 압도적인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을 정도인데요. 무려 82.2%의 확률이죠. 반면 토트넘의 예상 성적 중에 가장 많은 확률이 집계된 것은 5위이기 때문에 이 경기 리버풀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디 애널리스트의 예상 선발 명단을 보면 클루셉스키, 솔랑키, 손흥민의 공격 구성, 메디슨, 사르, 비수마의 미드필드 구성, 그리고 수비 라인에는 스펜스와 포로가 뛸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맨유와의 카라바오컵 때 잘 작동됐던 전술과 구성을 그대로 쓸 거라고 내다봤고요. 리버풀은 디아스, 학포, 살라의 스리톱을 예상했는데 최근 조타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조타가 선발로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 양팀 감독 어떤 전술 또 어떤 방향성으로 운영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경기도 한준TV의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로 확인하시고 또 이어지는 분석, 영국 현지 방송 중계 해설 내용과 다양한 해외 반응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